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그래도 하루 먼저 올라가는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찾아뵙는 파워시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다가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것저것 한번 또 챙겨보면서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마감했던 미국 증시. 그래서 저희가 이틀간을 쉬었었죠. 그동안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잘 올랐습니다. 한 번쯤 이탈할 뻔했던 24,500대 잘 지지하고 살짝 쉬었다가 딱 터는 모습들. 기술주 쪽으로는 강한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쪽들인데 기술주 쪽에서 예전과 같이 뭐든 빅테크, M7 이런 쪽들의 모든 상승이 일단 아닙니다. 실적 발표는 했고 기대감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보다는 AI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쪽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기서 어제 파워 수급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반도체 ETF, SOXX 이런 쪽들과 함께 강하게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를 거기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4월 달에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55억 달러가 들어왔대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평소에 들어오는 게 한 20억 달러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들이죠. 무지막지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무지막지? 월별로 최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덜 갔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약간 AI 하드웨어에 대한 다들 진심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AI 쪽에서는 다들 진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크게 KPX 투자는 여전히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추세가 뭘까? 그러면 하드웨어 쪽이다. 그쪽에 대한 뭐 칩스, 이쪽에 대한 얘기들 감자칩 아니고요. 네, 고구마칩 아니고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쪽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GPU에서 시작됐다가 CPU까지 들어온다. 아니 둘 다 커지게 되면 메모리는 당연히 수혜지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메모리 또 SSD 이런 것들 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메모리도 같이 한 몽퉁이가 좀 없어 보이네요. 한 카테고리가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 너만 그러느냐? 지금 엔비디아가 앞으로 준비할 텐데 그러니까 CPU,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쪽들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너뿐만 아니라 PMIC, 전력 반도체 쪽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전력 병목 현상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병목과 관련된 쪽들 블룸 에너지가 실적들을 딱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비스트라도 그랬죠. 비스트라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오고 비스트라가 아니고 GV죠. 이런 쪽들 이런 쪽들 나오고 있고 이번에 비스트라랑 듀크 에너지가 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력들은 계속 수요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걸 봤었을 때 또 전력 설비, 뭐 전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AI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쪽들은 지금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 돈 들어오고 모든 섹터가 다 안 가겠다. 그쪽들을 부각받는다. 한 쪽들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레벨업 된 다음에 일단 쉽게 이탈을 안 하는 분위기죠. 이게 거기가 지금 제일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한때 달러는 그래도 98대에서 거의 멈춰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4.37, 4.4대 이상 가는 건 조금 오버. 그래서 어차피 전쟁은 뭐 이제 관련된 쪽은 이제 끝낼 텐데라고 하는데 끝내는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교착 상태죠. 이쪽에서 어떻게 들어갈지 물론. 지금 상원의원장, 하원의원장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써서 보낸 거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해서 리포트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걸 통해서 전쟁 끝이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전쟁을 끝났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에 따라서 또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끝났게 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볼까요? 합의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일단 미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근데 지금 우리 시황맨 TV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협상안을 넘겼는데
지금은 뭐 이제 군사적 침략 없음, 그리고 또 중동에서 미국 철수, 그러니까 약간 영구적인 쪽을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논 포함 모든 전쟁에 대한 전쟁을 끝내자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당한 게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건 좀 챙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얻어맞았으니까 이제 우리 거 좀 해결해줘. 자산 해제, 그리고 전쟁 배상금 지급,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쪽으로 경제 쪽을 많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당한 현실이, 이번에서 자국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란산 석유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봉쇄도 해제해라 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들. 지금 포인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를 말려 죽이는구나 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들, 걱정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 쪽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 이게 뭘까요? 예, 결국에는 통행세 맞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거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겠죠. 너희도 와서 공격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나눠 가질까? 뭐 이런 뉘앙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런 쪽에서 아마 이 물리적인 공격과 관련된 쪽들은 거의 이제 오케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해상 봉쇄 관련된 얘기는 이견이 좀 많겠죠. 전쟁 배상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통행세 관련된 쪽을 부활시키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나눠 갖는 쪽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핵입니다. 핵 관련 얘기가 지금 쫙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명분을 통해서 전쟁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얘기 하나도 없이 지금 뭘 하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선. 네, 그래서 아마 요거 추가를 시키고, 그러니까 줄 거 받을 거 받고 또 줄 거 주는 쪽에서 요쪽들이 아마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통행세, 핵, 요 두 가지, 요게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 합의를 보지 않나 라는 쪽들인데, 그러면 이제 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겠죠. 그런 배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 기업들 관련된 빅3 쪽들은 일단 시장에 진정한 충격을 못 느끼고 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은 대부분 재고 소진되고 있고 비축류 빠지고 있고 소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빠르게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충격들이 이제 5, 6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 6월 달에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면은 일단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보기엔 아시아나 유럽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니네들 그냥 뭐 어떻게든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가 증시 신기록을 지지하지만 시장은 아직 에너지 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쪽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특히 미국 쪽으로 여전히 강세다 보니까 아시아 쪽도 그걸 따라가는 분위기지만, 이런 것들이 한번 살짝 흔들리게 되면 여전히 너희들의 매크로는 양호하지가 않다라는 쪽들에 대한 경고음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에너지 기업들 얘기하고는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제조업 쪽으로 확산되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아시아 유럽에 대한 매크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고 1, 2월까지 2월 달까지 주가 쭉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아시아로 여전히 아시아에 대해서 주식을 사자 쪽으로 가다가 3월 딱 전쟁 나고부터는 지금까지 자금 유출만 있고 유입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끝났으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야지 라고 하는 현상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아닌, 그래도 우리 경제 체력들 괜찮아 라고는 아시아 쪽들은 논리가 내국인 쪽에서 수급들 그리고 유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관망하는 걸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다 좋습니다. 우리도 벌써 예탁금 뭐 127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소화하고 우리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장에 강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계속 더 추세를 확장시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관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또 외국인들 차익 매도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딱 이렇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지수가 또 예전처럼 쫙쫙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요건 좀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장세는 지금 지금까지 달렸던, 그래서 기술주 이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달린다, 이거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내국인들 쪽에서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쪽들이, 외국인들이 주도하게 되면 국가를 삽니다. 국가를 사게 되면 그 국가 쪽에서 가장 강했던 시총 1, 2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텐데
그게 거의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관망세로 나온다. 그러면은 내국인 쪽에서는 또 시각들이 아유 반도체 쪽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이런 추세가 안 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여기서 괜히 왜 있어? 좀 안 올라간 종목 없을까? 좀 모멘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 없을까?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쭉 보다 보니까 어유 좋은데?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막 달리면서 반도체 플러스 지수를 강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실적 괜찮고 잠깐만 우리가 너무 6,500 시대인데 거기까지 못 간 회사, 못 간 기업들, 못 간 종목들, 섹터들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쪽으로 약간 다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니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지수가 계속 달려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다시 우리도 동참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안 들어온다. 그거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다변화 섹터 종목 쪽으로 좀 더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큰 그림을 잡아갑니다. 근데 아예 다 됐고 외국인들 들어와서 그냥 다시 지수가 쭉쭉 올라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붙어야겠죠. 근데 아직은 이런 상황들 이렇게 돼서 한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또 5월달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그래도 가상화폐는 조금 살아나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유가는 한번 또 110달러대 근처 찍고 유가 지금 이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또 꺾이고 있는 고점은 계속 또 시도를 하는데 왜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시도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점 지나고 나면 또 약간 좀 주춤하고 근데 예전처럼 로우 전적 때는 한번 딱 찍고 쭉 찍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향됐는데 요 과정들이 하향되는 각도들이 이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오기 시작해서 고점은 낮지만 계속 뭔가 툭툭거리면서 움직인다. 요거는 그때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와 에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직은 고민들이 좀 있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입니다. 전쟁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거기다가 또 빅테크 기업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장의 변화들은 그래도 빅테크 쪽에서 선방한 쪽들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이게 가장 선방하고 주가도 탄력들이 좋고 거기다가 메타는 조금 위축돼 있고 그다음 아마존 정도는 그래도 잘했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애플이 실적 나오다 보니까 괜찮은데 애플은 일단 배당 인상하고 자사주 배입했다. 애플이 알고 있는 뭐 성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다시 재배분, 그러니까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다. 근데 애플을 바라보는 거는 AI 시대에 애플을 본다. 이거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좀 느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한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봐야겠다. 하는 쪽이고. 그래도 과거의 M7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어떤 대비를 잘한다. AI 시대와 함께 준비를 잘한다. 하는 쪽들은 알파벳 구글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가장 지금 시대 특히 또 툭툭 하고 얘기 나오는 거는 TPU지 않습니까? 툭툭 TPU에 이렇게 TPU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지금 GPU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다 보면 알파벳의 흐름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너가 대장으로 정했어. 샌디스크 8%, 시게이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들이죠. 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쪽들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 봐도 솔직히 샌디스크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실적이고 이게 그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 와 있죠. 네. 좀 쉽게 이탈을 안 하는 모습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인정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샌디스크가 보여줄 실적과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직은 꺾일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계속 고점 나오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내용들 쭉 한번 볼까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AI 붐 이 얘기를 많이 쓰네요. CNN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가 되는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에너지는 오히려 약하고 헬스케어 업종이 약한다. 우리가 바이오가 약한 이유도 여기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바이오 하락은 또 이제 금리를 갖고 많이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개별적인 요인도 좀 있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또 0.7%, 그러니까 그 전날 1.6%인가요? 올랐다 보니까 한국의 이 시장은 한 2% 이상 또
월요일 날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월 4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지는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건 다운정연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4월 말은 그냥 인정. 하지만 뭐 그냥 너무 그냥 넘어가자, 빨리 그냥 쉬자 이런 분위기로 4월 말에 넘어왔으면은 일단 5월달은 다시 신고가 부근에서 시작하겠죠. 6,750 이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체력은 되겠죠. 지금 그런데 이게 들어오고 만약에 또 6,700 이상에서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작해서 삼성전자 하이치로 쭉쭉 끌어올릴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시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일본 이번에 많이 쉴 겁니다. 일본도 쉬고 대만도 좀 그렇죠. 일본도 쉬기 전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본 5월 1일 날 개장했죠. 예, 개장했고 이제 휴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지난번 6만 선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또 졸파를 쭉쭉 하자는 분위기는 살짝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은 신고가가 낮지만 그걸 계속 끌어올리느냐 그거는 외국인들 수급과 아까 말씀드린 내용까지 본다 그러면은 시도는 해도 종가는 계속 또 약간 묵직할 수 있는 단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수는 아마 계속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도 계속 상승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4월달에 이렇게 30%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5월달도 똑같이 30% 이건 모르겠어요. 네, 아마 30%보다는 그보단 적을 것 같고 약간 계속 더 매물을 받아가면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더 있어서 아마 5월달은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너무 챙겨본 것보다는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봐야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실적 관련된 쪽들인데 어차피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실질적인 수익성 확인이 됐다는 관점 쪽, 성장이 확인됐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이 더 체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분위기고 S&P 500 기업 중에서 63%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 이익 성장률의 27%를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 정도가 생각보다 더 잘 이끌었다고 하고 있고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실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M7 기업들이 그래도 이익 성장률이 61% 달한다. 저희가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예상치만 봐서 그렇죠. 예상치 대비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봐서 그렇지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쭉 계속 올라왔던 실적은 좋아졌던 모습들이죠. 그게 확인되다 보니까 지수의 바탕이 됐다. 한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 칩스 AI 하드웨어 쪽에서 또 하나의 주자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쪽들이 계속 이어질지 AMD는 지금 GPU도 있겠지만 GPU는 뭐 당연히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겠지만 우리 CPU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요게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AMD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쪽들인데 AMD 강하죠 요즘에. 예.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강합니다. CPU에 대한 역할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이 AMD의 CPU의 역할 많이 또 챙겨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 주에도 미스트라와 듀크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민간의 가장 최대 발전 업체들이죠. 이것도 듀크 에너지도 미국의 6개, 7개 주에 전원 공급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일단은 지금 비거주용 고정 투자가 10% 이상 급증했다. 한쪽 그러면 일단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와 함께 커지는 것들과 다 같이 함께 나오게 되면 전력의 규모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 계속한다. 여기서 또 KPX를 많이 보겠죠. 이쪽도 이상 없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강하구나. 이쪽에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뭐 연준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나올 얘기는 이제 위원들이 발언하겠죠. 그런 거 가지고 들었는데 아직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케빈 오씨가 전면 등판했을 때 어떤 색깔이 바뀌느냐 그걸 가지고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 의장은 바뀐다고 뭐가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체크하는 게 낫지 지금부터 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건 좀 그냥 넘어가자.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뭐 에너지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얘기들 있죠. 일단 신흥국 시장으로부터 자금이 이탈지구가 뚜렷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때는 대만 시장 같은 경우 27억 달러가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간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흥국 주식형 펀드 쪽에서
계속 지금 2주 전이니까 거의 4월달, 그러니까 3월달부터 3, 4월달은 계속 유출만 되고 있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시등고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원화나 좀 다른, 원화는 그렇게 강세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했었죠. 달러로 약세로 가다 보니까 아이고 가자 아시아로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달러도 다시 강세 기조가 크게 꺾이지 않고, 거기다가 유가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환율과 자국의 신흥국의 환율과 유가와 관련된 또 물가 상승 압력들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아시아를 굳이 사야 될 이유를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변화가 들어오는 거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도 좀 부담이다 라는 쪽들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달러가, 그러니까 엔화가 갑자기 또 지금 일본 정부가 좀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쭉 한번 또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엔화가 일본이 그 WTI를 매도하고 엔화를 또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엔화를 조금 좀 너무 약세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움직였다라는 쪽들도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올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의 원화 약세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조작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작이 아니라 이렇게 액션을 취했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는 딱 그런 것 같아요. 1,500원대 이상은 좀 오버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계속 또 원화 강세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470원대는 1,470원과 1,500원대 사이 쪽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변동폭도 요 사이에서는 되게 큽니다. 이런 쪽들이 어디가 자리 잡는지 봐야겠죠. 1,500원대로 다시 계속 붙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고용 보고서 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소비자 심리도 같이 나올 텐데, 고용 보고서는 일단 지금 예상이 8만 건 내외 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7만 8천 건 대비해서 크게 하회했다라는 쪽에서 고용의 불안 요인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물가는 이번에 나왔던 3월달 금요일 날이에요. 나왔던 이제 PC 쪽도 그렇고 3.5%, 3.3, 3.5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높은 수치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2%대에서는 물론 근데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긴 하지만, 이런 관점 쪽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만 보게 되면 미국이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라는 쪽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물론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준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라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또 고민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또 여전히 체크는 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계속 또 3%, 5%도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시장 반응은 조금 좀 떨떠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봤을 때 특별한 거보다는 이런 거 있네요. 또 현대오토 실적 발표한다.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팔란티어, 온세미컨덕터 중요하죠. 이것도 지금 전력 반도체 쪽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5월 5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는 또 쉽니다. 근데 호주 통화정책 회의가 있네요. 이런 것 호주가 또 금리 올릴 가능, 지난번에 또 올렸었죠 한번. 그런 것 같고, 이때 말씀드렸던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겠지만 화이자, 소피파이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페이팔 약간 지금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런 거 실적 발표하네요.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AMD 말씀드렸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중요하겠죠. 그거 많이 시장에서 바라볼 것 같고, 쿠팡도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쿠팡은 그런 거 갖고 거기서 중간에 비용이 좀 들어갔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 기대가 크진 않고, 중요한 거 이거 나오네요. 루멘 이거 아니고요. 루멘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것도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 중요해요. 요거 한국도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튀었다. 그러면은 좀 한국은행에서 좀 고민스럽겠죠.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은 카카오뱅크, SM 지금 엔터 쪽들에 그래서 먼저 실적 발표하네요. 아니죠? 하이브 다음에 발표하네요. 그런 것 같고, 현대백화점 그룹 이쪽도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또 우리도 내수 쪽에서 너무 무시했던 거 아니야?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M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앨범할 정도도 봐야겠네요. 봐야 될 것 같고, 요 코히런트 이것도 예 봐야죠. 좀 최근에 또 가장 또 관심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 CPU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서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목요일 날로 넘어가게 되면요. 저희가 화요일 날만 쉬지 계속 수목금을 계속 합니다. 이런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게 이거 같고요. OECD 경기성형지수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도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주 쪽에서 실적 나옵니다. 드디어. 그리고 카카오 나오고 한국항공우주 나오고 이런 쪽에서 방산조선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미국 시작돼서 뭐 로켓랩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 변화가 들어오겠죠.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겠죠. 이것도 미국의 또 이제 공급망 관련된 쪽들에서 소재 공급망 이쪽에서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용보고서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직까지는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쪽들로 바라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익 IPS, 코롱인더 정도 그리고 또 한국콜마 또 화장품 쪽에 예 이쪽 CMO 쪽들 또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이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와 함께 몇 가지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게 되면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흐름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그러니까 AI 투자와 함께 나와서 이번 실적을 발표해서 본 거는 일단 이상 없다. 모두 다 KPX 투자는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나왔던 올해도 그렇고 특히 내년에 AI KPX는 1조 달러까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뭐 80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죠. 이게 800억 이게 지금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러면 1조 달러 시대까지 내년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8천억 달러 올해 이렇게 지금 상향한 게 67%. 와 엄청나네요. 이런 것들이 내년은 또 늘어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증가율이 지금까지는 여기 올라왔던 증가율이 뭐 지금까지 50% 올라왔다. 30%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증가율이 꺾었다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 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규모가 1조 달러 들어갔다가 1조 2천억 달러로 들어온다. 그러면 67%가 아니라 20%대로 꺾여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조가 그대로 절대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또 240억 달러를 늘었는데 그 중에 250억 달러가 부품 가격이 올라서 거기에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면 캐펙스 투자를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AI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오고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한 것까지 수치를 친다 올라간 거 예전에는 10달러에 샀었는데 디램을 근데 지금은 뭐 40달러를 줘야 된다. 4배 오른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비용을 쳐서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쪽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GPU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는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 라는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가장 큰 수혜는 이번 KPX를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금액을 올리는데 부품이 올라간다. 그 부품의 핵심은 AI 하드웨어 쪽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미국의 AI 하드웨어가 그렇게 강하구나. 우리도 여기에 수혜받는 걸 찾아간다. 라는 쪽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이게 핵심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찾아가 보자.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예, 또 좋은 얘기가 나온 그로스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예, 뭐 후배님들 열심히 하시는 후배님들이다 보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예, 그로스 리서치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CPU로 이동하고 있다는 쪽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공급은 수요만큼 빠르게 들어가기 어렵다. 왜냐면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꽉 잡고 있는데 이거 누가 해줄 데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TSMC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급을 확 늘릴 수 없다. 그러면 CPU도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밸류체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 CPU로 갔을 때 CPU가 쇼티지가 나왔을 때 수혜주가 뭐냐 이걸 찾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들어가고 기판 들어가겠죠. 그리고 테스트 소켓 쪽 이쪽들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와 패키징은 한 몸이다 라고 보게 되면서 관련 장비 쪽들을 한번 또 중요하게 봐야겠다 라고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님들께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 기판 쪽에서는 뭐 다 아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삼성전기가 LG노텍을 이끌었고 대덕전자가 심텍이나 나머지 기판 쪽들을 이끌었다 라고 하면 거기서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그런 얘기들, 반도체 메모리 얘기들, 그리고 또 파운드리가 이제 당연히 그러면 TSMC가 꽉 찼기 때문에 삼성으로 넘어온다. 파운드리 보셔야겠죠. 그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뭐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IP 갖고 있는 회사들과 함께 거기다가 디자인 회사들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어제 파워수급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그런 쪽들도 파운드리가 살아나면서 TSMC의 반사이익이겠죠. 그래서 우리 쇼트니까 우리 거 해주세요. 파운드리한테 삼성에게도 기회가 온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해서 요게 확인되게 되면 이 테스트 오셋 요 후공정 쪽도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지금 강하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거 확인되게 되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ISC나 뭐 ISC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강한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요거는 꼭 또 큰 그림상은 또 그려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거 보다 보니까 와 이제 우리도 이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뭐 외국계에서 나왔던 기사긴 하지만 차가 이제 정절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위에 뭔가 스타리아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AI 카메라와 드론을 탑재한 수찰차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론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또 AI가 탑재한 여러 가지 시스템, 경찰도 AI가 접목돼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쪽들 참 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봤었을 때 PVB라고 기아가 준비하고 있는 이거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쿠팡 하시는 분들 물류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이 다목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뀐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AI 스마트 감시 시스템이 들어왔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 있게 되면은 AI가 분석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돼서 그게 바로 탐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경찰이 출동할 때 뭐 총을 더 갖고 간다든가 이런 약간 좀 준비를 하겠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루프 탑재.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위쪽에 이게 거기서 드론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적자를 쫓는다 아니면 추적자가 도주한다 그런 걸 가지고 날려서 그래서 90배 줌이 가능하다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 이제 범죄자 이제 다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다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차그룹의 이 GMP를 확장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구급차나 소방차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 이게 2020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시범 운영하고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예전 지구대대가 아니라 요즘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 대씩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구급차, 소방차 이런 식으로 또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다른 축의 전기차는 전기차가 확대돼서 물론 여기서 이제 AI 관련된 뭐 이런 센서나 뭐 카메라 거기다 그 드론 이런 것도 다 수혜긴 하겠지만 전기차가 기반이 돼서 움직인다.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가는 과정들 전기차가 현실의 기술력과 함께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느냐. 기아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요거 또 저희 블로그에서 올려드렸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또 잠깐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강했던 쪽들은 신재생 에너지 유가가 또 쭉 올라가다 보니까 강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서 태양광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서 하나솔루션도 강한데 이쪽도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높은 건 사실 인정. 하지만은 이번 실적에서 확인된 거는 이제 예상보다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3월 달부터다 보니까 앞으로 쭉 어떤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유가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라갔을 때 쫓아갈 섹터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ETF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유가가 올랐는데 뭐 사야 돼? 지금 태양광 사야 돼, 풍력 사야 돼, 아니면 SK 이터지스 같은 EPC 업체 사야 돼 라고 하는데 딱 봐서 태양광을 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CS 윈드를 샀다. 주가가 못 가고 좀 주춤해버리니까 이거 잘못 샀네. 신재생이라고 샀는데 왜 재미가 없어? SK 이터지스 샀다. 아침에 샀다가 쫙 빠져버리니까 이건 오히려 손해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축은 뭐 당연히 가는 건 맞겠는데 이거를 그냥 ETF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쪽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전력설비 전선 이거 그냥 주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재 또 비용이 95조.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5년 이상으로 다 바뀌었고, 이번에 솔직히 전력 설비 업체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은 예상 부입이 좀 꺾였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가냐면 수주 때문에 갑니다. 수주 잔고가 보여주는 IR 때 나왔던 것들이 쫙쫙 올라간 것 때문에, 야, 이번에 조금 지연돼도 괜찮아, 뭐 하반기 때 더 잘 나오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강하게 들어간 거고. 산일전기 말씀 많이 드렸죠. 이거 BESS 쪽에서 강자다. 이거 이번에 와이프, 예, 그 사장님, 대표님 와이프 주식 매도한다고 아무 상관없다, 펀더멘털이 상관없다 쪽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그냥 이번에는 또 블룸에너지 향으로 또 공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상한가 들어갈 듯이 가버려요. 참, 네, 그렇습니다. 그때 주변 직권을 잘 샀어도 지금 40% 가까이 수익이 나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가격이 부담돼 있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걸 가지고 보는 시각은 저는 그래요. 뭐 항상 안 좋을 때 좀 많이 늘리고 좋을 때는 줄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 모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관점이죠. 저는 지금 줄여서, 약간 비중 줄여서 그냥 나머지만 계속 나머지 고! 라고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고, 또 많이 오르니까 또 차익 매물 좀 나오겠죠. 조정 나오게 되면 이때 줄인 거 다시 늘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K증시의 바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차트 쫙 입으면은, 야, 이것도 돌파면에서 신고가 그냥 쭉쭉 가라! 라고 하다가 한번 꺾이게 되면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차트 좋아서 올라갔다가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산 자리가 다 고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쪽은 이번에도 계속 또 관심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로봇 쪽은 뭐 금리 따지고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제 실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유니틀이 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생산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패권 잡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미국은 패권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육성할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옵티머스가 우리도 양산 시작,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당연히 강화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뉴스가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라는 쪽에서 로봇은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왔다 가다 보니까 또 모멘텀이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 살아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비중은 로봇 쪽들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 PIM 좋아하다 보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러시면 느낌이 오게 되면 무조건 현대차랑 성과를 내고, 현대차에 연관이 있는 과거의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에 너 될만한 회사구나, 여기에 연결시켜서 로봇 쪽의 하드웨어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회사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월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치겠지만, 시장이 지수보다는 이제 외국인들 눈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의 탄력도 눈치를 보면서 과연 5월달은 어떻게 변할 상인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지수랑 반도체 왜 계속 가자 고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속도가 4월달에 올라왔던 것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쪽도 염두하면서 섹터를 더 챙겨보는 현명한 저희 가치투자 시청자분,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5월달을 또 맞이하면서 또 다시 한번 화이팅!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함께 시작하는 5월달의 상큼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저희는 7시 반 파워 시황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